이분은 그냥 국밥집 아주머니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고 모든 시선이 정호에게 쏠렸습니다. 은자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정호를 말렸습니다. 안돼 그러지 마. 정호는 은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고 떨리는 손으로 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정호는 목이 메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몰라봬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라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은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정호를 꼭 안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숙연해졌고 몇몇 주민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연관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리 사연관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국밥집이 있습니다. 간판은 세월의 발에 글씨조차 희미했고 출입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은 김이 자욱했고 국물 끓는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방 안쪽에서는 허리가 굽은 노파 한 분이 묵묵히 국물을 저어가며 밥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자, 올해 70을 넘긴 이 노파는 손등에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고 눈가에는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은자는 손님들에게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식당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국밥 한 숟가락을 떠먹더니 인상을 구기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야, 이거 국물이 왜 이렇게 싱거워? 소금도 제대로 안 넣었나? 은자는 황급히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간을 맞춰드릴게요. 늙은이 손이 이래서 문제라니까. 장사를 대충대충 하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주변 손님들이 힐끗힐끗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밥 그릇을 받아들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손님 하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저런 데서 먹으려니까 이런 꼴 보는 거지. 식당 한편 구석 자리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 그는 낡은 노트북 가방을 옆에 끼고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 지도 벌써 몇 년째,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정호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다가 은자가 주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자는 다시 간을 맞춘 국밥을 들고 그 중년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또 한 번 건네며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비웃듯 말을 던졌습니다. 괜히 애써봤자 뭐가 달라지나요? 대충 하시지. 식당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은자는 정호 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삶은 달걀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정호의 국밥 그릇 옆에 살며시 달걀을 얹어 주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시면 이거라도 드세요. 은자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그 손길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손등으로 달걀을 탁 치자 달걀은 테이블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필요 없다니까요. 동정은 질색입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식당 앞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은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호는 짜증스럽게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밥값은 계산대에 놔둘게요. 정호는 지폐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내던지듯 놓고는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은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굴러떨어진 달걀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달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선 정호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왜 저렇게 말했는지, 왜 저 노파에게 화를 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짜증스러웠고 세상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도 또 면접이 있었습니다. 몇 번째인지 세기조차 지겨운 면접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가 서류를 챙기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정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잘할 수 있어. 꼭 붙을 거야.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다독이는 주문일 뿐이었습니다. 정호는 가방을 메고 다시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국밥집 간판이 여전히 바래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은자는 오늘도 묵묵히 국밥을 끓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는 면접에서 또다시 떨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무거웠고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고시원 앞 골목길을 지나며 정호는 문득 국밥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난 듯 불빛은 희미했고 은자 혼자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자는 무언가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정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호는 고시원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책상 하나와 이불이 개켜진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국밥집 간판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호는 가방을 던지듯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도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리하지 못한 유품들이었습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났지만 정호는 차마 그 상자들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기억은 언제나 무겁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진 허무함과 국밥집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일어나 상자 하나를 끌어당겼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리는 상자 뚜껑을 열자 오래된 서류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정호는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통장, 낡은 수첩,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인화된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정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여인이 정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사진을 손에 들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언제 찍은 사진인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손글씨로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아들 정호에게 엄마가.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정호는 사진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우를 버리고 떠났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정우는 그 말을 믿으며 자랐습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증오와 원망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우릴 버린 사람이 무슨 엄마야? 정우는 사진을 구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펴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한 윤곽, 부드러운 미소, 정우를 안고 있는 그 손길이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국밥집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은자가 보였습니다. 은자는 홀로 작은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손에 쥔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우의 가슴을 묘하게 찔렀습니다. 정우는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은자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아이 운동화처럼 작았고 색이 바랬으며 한쪽은 끈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은자는 그 운동화를 가슴에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우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왜 저 노파가 저렇게 우는지, 왜 저런 운동화를 안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사람, 대체 뭔데 저런 표정을 짓는 거야? 정우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과 방금 본 은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눈매 은자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슬픈 눈빛, 그리고 오늘 아침 자신에게 달걀을 건네주던 떨리는 손길까지 모든 것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다시 책상 서랍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국밥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은자의 흐느끼는 모습은 정우의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글씨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들 정우에게 엄마가 그 글씨는 정우의 가슴에 깊은 상처처럼 박혀버렸습니다. 정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 노파는 대체 누구일까? 새벽이 되어서야 정우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우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누군가 정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너는 꼭 잘 자라야 해. 정우는 꿈속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 다시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은 여전히 좁고 쓸쓸했으며 창밖 국밥집 불빛만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정우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알아내야 해. 진실이 뭔지. 며칠 후 정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꼭 붙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우는 서류 가방을 챙기고 고시원 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단단히 먹었습니다. 면접장으로 가는 길 정호는 국밥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아침 영업 중이었고 은자가 주방에서 국을 끓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지난 며칠간 은자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과 은자가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정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은 면접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정호는 면접 준비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을 되뇌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한 정호는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정호와 비슷한 또래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고 서류를 들여다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정호 씨, 들어오세요. 정호는 심호흡을 하고 면접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정호입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호는 의자에 앉아 긴장한 채 면접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단점 등 예상했던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정호는 최선을 다해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 면접관이 정호의 서류를 넘기다가 멈춰 섰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면접관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호 씨, 여기 보니까 보호자 성함이 김은자 씨네요? 정호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류상 보호자는 아버지의 지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김은자라는 사실을 정호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면접관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같은 이름 가진 분이 있는데 혹시 국밥집 하시는 분과 관계 있으십니까? 정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국밥집 은자의 이름도 김은자였습니다. 정호는 당황한 채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정호는 제대로 답변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설마 그 노파가 내 서류에 등록된 김은자와 같은 사람인가? 정호는 곧장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 안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김은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까지 적혀 있었고 정호는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정호는 곧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국밥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 도착하자 정호는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직접 물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은자가 정말 자신의 어머니라면 정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가게 앞을 서성이다가 골목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은자의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었고 은자는 홀로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설거지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느렸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은자는 가게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뒷골목 구석에 앉아 그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정우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상자 안에서 은자가 꺼낸 것은 작은 운동화였습니다. 며칠 전 창문 너머로 봤던 바로 그 운동화였습니다. 은자는 운동화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야, 엄마는 오늘도 내가 잘 지내길 빌어. 정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자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자는 운동화를 가슴에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골목에서 뛰쳐나와 은자 앞에 섰습니다. 은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을 본 은자는 급하게 상자를 닫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정우 씨.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제 이름이 적힌 운동화가 왜 여기 있냐고요? 은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정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다그쳤습니다. 대체 누구십니까? 왜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은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은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일 뿐이다. 정우는 그 말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냥 바라는 사람이 왜 제 운동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제 이름을 부릅니까? 대답하세요. 은자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더 이상은 물어보지 말아다오. 은자는 상자를 안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정우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자의 말과 눈물, 그리고 상자 안의 운동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은자가 정말 자신의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까요? 하지만 은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는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우는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안에는 아버지의 옛 친구들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중에서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우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우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 친구분이시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듯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우가 맞나? 아이고, 얼마만이냐? 내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참 마음이 아팠다. 정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전화 너머로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철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걸 지금 물어보는구나. 내 아버지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박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만나자. 직접 이야기해 주마. 며칠 후 정우는 박철수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카페였고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박철수가 정우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우는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 앉아라. 많이 컸구나. 박철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내 어머니는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정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철수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5살 때였다. 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사채를 많이 썼지.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어. 그때 내 어머니는 결단을 내렸다. 자기가 빚을 대신 갚겠다고 나선 거야.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저에게 어머니가 우릴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괴로웠을 거다. 자존심도 상했고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을 게야. 그래서 차라리 내가 어머니를 원망하며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나 보다. 정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박철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에게 부탁했어. 정우만은 꼭 지켜달라고, 정우에게는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말이야. 어머니가 떠난 뒤로 내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았다.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머니는 너를 사랑했다는 거야. 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희생한 거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평생 동안 원망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어머니 이름이 김은자였습니까?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김은자 씨였지. 정우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밥집 노파 은자가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우는 카페를 뛰쳐나와 곧장 국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한 정우는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은자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모습을 본 은자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정우 씨. 정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은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자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우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시잖아요. 제 친어머니시잖아요. 식당 안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은자 앞에 앉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겁니까? 왜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저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신 겁니까? 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라 불릴 자격이 없었다. 너를 버리고 떠난 엄마가 무슨 얼굴로 다시 내 앞에 나타나겠니?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저를 지키려고 떠나신 거잖아요. 은자는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도 내가 밥을 잘 먹는 모습만 봐도 충분했다.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한마디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은자의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갔습니다. 은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는 거리를 헤매며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고시원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은자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정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국밥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은자는 오늘도 묵묵히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책했습니다. 그동안 은자에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우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구청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내용은 재개발 안내문이었습니다. 이 지역 일대가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몇 달 안에 모든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국밥집도 철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정우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국밥집 앞에는 이미 재개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은자가 의자에 앉아 그 안내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자는 정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재개발 소식 들으셨습니까?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도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정우는 은자의 목소리에서 깊은 체념을 느꼈습니다. 은자는 작은 가게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너를 지켜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 내가 매일 밥 먹으러 오는 모습을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어. 정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가게도 없어지니 너를 더 이상 볼 수 없겠구나. 그래도 괜찮아.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 정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은자 앞에 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자꾸 멀어지려고만 하십니까? 은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단다.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정우는 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자는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해서. 은자는 고개를 저으며 정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엄마 탓이지. 그날 밤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이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재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주민센터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은자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재개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보상금 문제, 이주 일정 등 여러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저마다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한 주민이 은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국밥집 아줌마는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을 거야. 건물도 낡았고 장사도 잘 안 되니까. 다른 주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저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하겠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거야. 은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서 있던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회의실 앞쪽으로 나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분은 그냥 국밥집 아주머니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호에게 쏠렸습니다. 은자는 놀란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친어머니입니다. 주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자는 고개를 저으며 정호를 말렸습니다. 안 돼. 그러지 마. 하지만 정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호는 은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몰라봬서 죄송했습니다. 이제라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자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엄마,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은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호를 꼭 안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몇몇 주민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자는 정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호는 은자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따뜻했고 포근했습니다. 정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곁에 있었다는 것을, 멀리서나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호는 은자를 부축하며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안은 어두웠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니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주방에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정호는 테이블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내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소원이었단다. 정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은자가 따끈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정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짠하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정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은자는 정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정호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자는 언제나 정호를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정호는 테이블을 닦고 그릇을 나르며 은자를 도왔습니다. 주민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정호와 은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주민은 정호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효자네. 어머니 잘 모시게. 정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개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국밥집은 곧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정호는 은자가 이 가게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은자가 평생 지켜온 곳이었고 정호를 바라보던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호는 은자와 함께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식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정호는 은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가게를 처음 시작하신 건 언제였어요? 은자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7살 때였구나. 사채를 갚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것뿐이었어. 그래서 이 작은 가게를 열었지. 정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단다. 내 아버지가 연락을 끊어버렸거든. 그래서 미친 듯이 너를 찾아다녔어. 몇 년을 헤맸는지 몰라.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는 은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동네에서 너를 봤어. 학교 가는 모습을.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지만 다가갈 수가 없었단다. 내 아버지와 약속했으니까. 정호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게를 차리신 거군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가게를 열었어. 혹시라도 내가 들릴까 싶어서 그렇게 매일 기다렸단다. 정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은자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들어온 거야. 처음 내가 국밥을 먹으러 왔을 때 엄마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내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자를 꼭 안았습니다. 은자도 정호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은자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호는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재개발 담당자를 만나 국밥집 보상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냉정했습니다. 건물이 너무 낡았고 영업 실적도 미미합니다. 보상금은 최소 금액만 나올 것 같습니다. 정호는 답답했습니다. 그 돈으로는 은자가 다시 가게를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구청을 나와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은자를 도울 수 있을까? 그날 밤 정호는 고시원 방에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관련 법률, 보상금 산정 기준, 이해 신청 방법 등을 찾아보았습니다. 밤새 자료를 읽고 정리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은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보상 문제를 다시 알아볼게요. 꼭 해결할 방법을 찾을게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단다. 엄마는 이제 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정호는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엄마가 평생 지켜온 가게인데 이렇게 쉽게 놔둘 순 없어요. 정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정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와 은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가게 운영 관련 서류 남아 있는 거 있으세요? 은자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주었습니다. 안에는 영수증, 통장 내역, 세금 신고, 서류 등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해 왔는지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료들을 정리해 다시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이해 신청서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매일 구청에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아버지의 옛 친구 박철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우야, 내 소식 들었다. 어머니를 찾았다며?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정우는 재개발 문제를 박철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부동산 쪽 일하는 친구가 있다. 한번 연결해 줄게. 며칠 후 정우는 박철수의 소개로 부동산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국밥집 건물을 둘러보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정우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건물은 낡았지만 위치가 좋습니다. 재개발 후 상권 가치가 높아질 지역이에요. 그 점을 강조해서 보상금 협상을 다시 해보세요. 정우는 그 조언을 바탕으로 다시 구청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면담 끝에 보상금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자는 정우의 노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야, 고맙구나. 엄마는 정말 내가 자랑스럽다. 정우는 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보상금이 늘어났다 해도 새로운 가게를 차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정우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은자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은자의 꿈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면접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 봤던 대기업 면접이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불합격이었습니다. 정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은자는 그런 정우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엄마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걸 알아. 정우는 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자의 눈빛에는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자를 위해서라도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재개발 철거 일정은 점점 가까워졌고 동네는 하나둘씩 텅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트럭들이 오가고 오랫동안 터를 지키던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국밥집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매일 가게를 둘러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는 그런 은자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상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은자가 다시 가게를 차릴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우는 밤낮 없이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은자를 위해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자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미 이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테이블에 앉아 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요. 은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다들 떠났지.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은자가 주방에서 나와 정우 앞에 국밥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어라. 엄마가 끓인 국밥 얼마 안 남았어. 정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짠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우는 눈물을 참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은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마지막 주민 회의가 열렸습니다. 재개발 최종 안내와 이주 일정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정호는 은자와 함께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몇 남지 않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최종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주비 지급 방법, 철거 일정, 새로 들어설 건물 계획 등을 안내했습니다.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우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국밥집에서 은자에게 험한 말을 했던 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은자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동안 국밥집 김은자 씨에게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은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맛있는 밥 잘 먹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맞아요. 은자 씨는 좋은 분이에요. 항상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또 다른 주민이 거들었습니다. 저도 힘들 때 국밥 한 그릇 먹으면 위로가 됐어요. 고마웠습니다. 은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민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호는 은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자는 일어나 주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행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주민들이 하나둘 은자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격려의 말을 건넸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은자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자는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정호야,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이 동네에서 너를 지켜볼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도 밥을 해줄 수 있었어. 정호는 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가게가 없어도 괜찮단다. 하지만 정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고시원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은자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정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취업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은자였습니다. 정호는 은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랑 함께 가게를 다시 시작해요. 작은 곳이라도 괜찮아요. 제가 엄마를 도울게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때문에 내 미래를 포기할 순 없어. 정호는 은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 미래에는 엄마가 있어야 해요. 엄마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은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엄마 없이 살았어요. 이제는 함께하고 싶어요.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은자는 정호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나누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철거 날이 다가왔습니다. 국밥집 앞에는 철거 공사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정우와 은자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그릇들을 상자에 담고 테이블을 닦고 주방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은자는 가게 한편을 둘러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우를 처음 본 날, 매일 밥을 먹이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엄마라 불린 그날까지 모든 순간이 이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은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가요. 우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낡고 바랜 간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걸어가요. 은자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국밥집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곧 사라질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들어진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밥집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펜스 너머로 크레인이 움직이고 인부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은자의 삶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정직하고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면접 때 정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며 효도하고 싶다고, 가족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면접관은 그런 정우의 진심을 알아보았고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정우는 매일 출근하며 새로운 일을 배워갔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면 은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우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은자는 작은 원룸에서 정우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정우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앞을 지나다가 정우는 멈춰 섰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국 끓는 냄새, 그리고 따뜻한 밥 짓는 냄새였습니다. 정우는 동료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고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주방에서는 한 노파가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은자가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자리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나온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지만 은자가 끓여준 국밥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은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근처에서 국밥집을 봤어요.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은자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맛있었니?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끓여주신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은자는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우는 은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작은 가게라도 다시 시작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엄마도 한번 해볼게. 그날부터 정우와 은자는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퇴근 후 부동산을 알아보았고 은자는 메뉴를 구상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재료 가격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몇 달 후 정우와 은자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회사 근처 골목 안쪽에 있는 조그만 공간이었습니다. 예전 국밥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간판에는 은잔의 국밥이라는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정우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정우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가게를 도왔습니다. 은자는 주방에서 국을 끓였고 정우는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둘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고 푸짐한 국밥집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원들, 학생들, 주변 주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은자는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정우는 퇴근 후 가게로 달려와 설거지를 돕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정우는 회사 동료들을 데리고 가게에 왔습니다. 동료들은 국밥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정우 씨 어머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정우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평생 국밥을 끓이셨어요. 은자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은자는 삶은 달걀을 몇 개 더 삶아 정우 테이블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힘내야지.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저녁 시간 가게 문을 닫을 무렵이었습니다. 정우는 설거지를 마치고 은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자는 의자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은자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은자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행복해. 내가 곁에 있으니까. 정우는 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젊은 날처럼 밝게 빛났습니다. 정우는 은자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은자는 정우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바뀌었고 가게는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사람들은 은잔에 국밥을 찾아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점심은 은잔의 국밥에서 먹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정우는 가게에서 은자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국밥을 한 그릇 더 정우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야 해. 엄마가 차려주는 밥 많이 먹어야 한다.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은자는 정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세상 어느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은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한테 밥을 먹이는구나. 정우는 눈물을 참으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맛은 세상 어떤 음식보다 달고 짠했습니다.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서로를 더욱 단단히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사랑, 말하지 못했던 사랑,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사랑까지 모든 것이 이 작은 가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은자는 정우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도 은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함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햇살이 가게 안을 환하게 비추며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매일 특별한 사연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